안녕하세요. 네. 자, 이루리 학원에서 수학 수리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하성엽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학평 수학, 시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수학 시험보다 이제 수학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학생들도 많고, 사실 부모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 시점에서 점수를 제일 잘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좀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유리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고, 지금 강남 하이퍼 재수 학원에서 주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수생 가르친 지는 지금 한 9년 차예요. 그전에는 이제 러셀에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이투스 계열로 옮기면서 청솔이랑 이제 강남 하이퍼 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굉장히 많이 수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수학이랑 수리 논술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3이랑 재수생이 사실은 어떻게 많이 다른지, 왜 재수생이 점수가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학생들이 왼쪽에 있는 게 작년 수능 점수예요. 왼쪽에 있는 작년 수능 점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 3월 모의고사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약간 이제 표준 점수가 약간 가려져 있는데, 원점수 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1등급 컷이 확통은 82점, 미적은 79점, 기하는 80점이에요. 이제 기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지만, 작년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점수 차가 조금 나죠, 그쵸? 확통은 10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미적분은 사실은 뭐 1등급 컷은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2등급 컷, 3등급 컷을 보면은 점수 차이가 좀 나기 시작을 해요. 확통도 보시면은 이번은 2등급을 70점을 받아도 2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작년 수능에서 2등급을 받으려면 84점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84점이면은 16점 감점이니까 4문제를 틀려야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얘는 82점을 받아도 1등급이고 얘는 93점을 받아야 1등급이라서 작년 수능이 더 쉽게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수능이 훨씬 어렵게 나왔어요. 실제로. 아마 이제 2학년 때보다 3학년 올라가면은 수학 점수가 내려올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로 1, 2학년 때 수학이 92점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3학년이 되면은 8점 정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3학년 모의고사 시험이 어려워요. 그리고 수능은 조금 더 어려워요. 실제로. 보시면, 실제로 작년 수능보다 이제 등급 컷이 낮게 나왔지만 실제로 3월 학평은 전반적인 평가가 작년 수능보다 확실히 쉽게 나왔어요. 왜냐면 눈에 익은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눈에 익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딱 이 문제는 처음 봐서 학생들을 당하게 하는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지금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고3들한테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시험이지만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한번 봤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수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평일날 모의고사를 보지 않고 오늘이나 내일 많이 봐요. 학원마다 좀 달라요. 저희는 오늘 시험을 봤는데 잘 봤어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3이랑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재수생들은 이미 이 레이스를 한번 완주하고 다시 한번 하는 친구들이라서 실질적인 실력 차이가 현재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절대 점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쉽게 나온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표준 점수를 봐야 돼요. 표준 점수를 봐야 되는데 이 표준 점수가 뭐냐면 결국 이 절대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받았을 때 100점으로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표준 점수예요. 실제로 정시로 원서를 쓸 때 표준 점수 성적표를 받으면은 표준 점수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상위 4%니까 4%의 표준 점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보시면 자, 이번 3월 모의고사 1등급 표준 점수가 139점이에요. 그리고 자, 이건 작년 3월 모의고사예요.
작년 3월 모의고사 1등급 표준 점수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원점수 자체도 비슷해요. 작년 3월 모의고사가 확통이 85점 1등급이었고 이번엔 82점. 작년은 77점, 이번 79점. 기하는 뭐 1점 차밖에 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로 봤을 때는 3월 모의고사 난이도는 작년 3월 모의고사랑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작년에 봤던 애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3월 모의고사 봤던 애들이 수능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이렇게 올랐지만 실제로 표준 점수는 그렇게 사실 올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험도 더 어려워졌고 점수가 올랐다는 얘기는 공부도 더 많이 했다는 얘기고 많이 해서 어려운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아도 실질적인 표준 점수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뭐 때문이냐면 요거는 이제 등급별로 1등급 받으려면은 3월보다 요 정도 점수 6점에서 8점, 2등급은 8점에서 10점, 3등급은 10점 이상 받아야 실제로 3월에 받았던 등급과 같은 등급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표준 점수로. 이런 게 사실은 자, 이거는 이제 학원 내부 데이터인데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능이 더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데 등급을 받으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고3 학생들 중에 10에서 15%만 등급이 올라가요. 그리고 같은 비율의 학생들은 등급이 유지가 되고 대부분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3월 점수가 수능 점수다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예전엔 그랬어요. 5년, 6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3월 점수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70%예요. 고3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3월 점수가 수능 점수다는 이제는 맞지 않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런 원인이 사실은 전부 다 고3들한테는 잘못이 없고 재수생들이 좀 많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재수생이 예전보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매우 많이 늘었어요. 매우. 요 뒤에 있는 기사들은 재작년, 작년 기사들이에요. 매년 재수생이 최다다라는 기사들이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최다예요. 재수생이. 엄청 많아요. 특히 요즘 재수생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희 학원, 재수 학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대인재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도 의대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재수 학원에 있는 의대관들을 잘 보시면은 어떤 구조냐면은 부모님들이 의사이신 분들이 걔가 의대를 갈 때까지 하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고인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수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수해서 안 되면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대부분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그 미적분 최상위권이 엄청 누적돼서 계속 매년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실력 차이가 굉장히 아주 좁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일날 컨디션에 의해서도 한두 문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의대를 못 가거나 의대를 못 가면은 그 낮은 치대나 한의대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다시 도전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모의고사는 그런 최상위권들이 빠져있는 상태라 표면적으로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와도 등급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능이 되면 하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재수하는 절대 학생 숫자도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특히 정시는 재수생들이 너무 많아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재수생들 때문에 고3들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재수생들은 이미 고3 때도 한 번 했고, 재수할 때 한 번 더 하는데 사실 더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누적되어 있는 공부량이 엄청 많은 학생이 아니면 사실은 예전에 뭐, 학부모님 세대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옛날에는 중학교 때 좀 놀아도, 고 1학년 때 좀 놀아도 3학년 때 열심히 하면 사실은 수능 한번 잘 보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러긴 좀 약간 힘든 것 같아요. 현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3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되게 부담스러워 하고, 그게 사실이고, 근데 올해도 재수생은 이제 그 의대 정원 느는 것 때문에 좀 더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좀 이제 과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 뉴스에서 과하게 나오는 것만큼 막 직장인들이 막 다시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다시 많이 하냐면은 요즘 최근 트렌드는, 지방 의대 갔던 친구들이 시험을 한 번 꼭 더 봐요. 수도권 의대를 오려고. 그게 굉장히 최근에 그런 게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방 의대를 가도 그냥 다녔는데 그런 친구들이 다니다가 학원을 통째로 재수를 하지 않아도 시험은 꼭 한 번 다시 봐요. 붙으면 수도권 의대로 옮기려고.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 늘어나는 인원이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만약에 전부 다 이제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의대생들이 늘어날 텐데 그 규모가 치대 한의대를 포함한 인원보다 많아요. 전체 인원이. 그래서 거의 학교 하나가 생기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지금 수능을 다시 보려고 하냐면은 한의대, 치대, 약대 같은 친구들이 다시 봐요, 시험을. 그 친구들이. 그리고 서울대 갔던 애들도 자연스럽게 작년이랑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메디컬로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수하는 인원이 2,000명보다 많아지는 순간 사실은 이거는 고3들한테 많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현실이 약간 그렇고, 제가 볼 때, 수능 시험이 최근에 약간 경향이 바뀌었어요, 수학이. 그래서,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뭐, 대학교 3, 4학년이나 직장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잘 보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주 일부의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친구들은 작년에 시험을 잘 봤던 친구들이에요. 작년에 잘 봤던 친구들이 올해 다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재수했던 친구들 중에 삼수한다고 연락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특히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고3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부량은 재수생이 고3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제가 고3들도 보고 재수생들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고3들은 생각보다 이 시험을 되게 쉽게 생각해요. 실제로. 아마 다들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애들이 얘기하면. 아,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약간, 재수학원에서도 제일 열심히 하던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삼수생들이에요. 재수생들이 아니고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전부 다 이제 재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4학년이라고 불러주거든요. 4학년들은 전부 다 재수를 하니까 그냥 약간 고3을 한 번 더 하는 느낌인데 삼수생들은 좀 달라요. 재수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해요.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최상위권 애들이 거의 삼수생들이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재수생들이 공부량은 사실은 훨씬 많은 게 맞고 고3들은 이 시험을 생각보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부량뿐 아니고 이 마음가짐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공부량은 사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공부를 하는 패턴은 좀 정해져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뭐 현은진 선생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누구 선생님 인강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풀고 이제 뭐
엔제라고 하는 뭐 이제 다양한 문제집을 풀고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요게 루트거든요. 딱 정형화된 방법인데 그 정형화된 방법만 따르면 시험을 잘 본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왜 됐냐면은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수학이 한 80%가 쉽게 나오고 일부 문제만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쉽게 주는 문제의 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 준킬러라가 부르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 특정 강사의 수업만 듣고 잘 보는 친구들 물론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친구들은 원래 그냥 잘 볼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의 강의만 듣고 시험을 봐서는 사실 잘 보기 힘든 구조. 근데 아직 고3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요. 많이 늦어요. 많이 늦고 특히 뭐 전체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탐구가 많이 늦은 편이긴 하고 수학이 좀 많이, 그러니까 수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택 과목이 좀 늦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통 왜 그러냐면 3월 모의고사가 전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에 확통도 마찬가지고 1, 2단원만 시험 범위인데 전범위 시험은 9월부터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원수도 공통을 먼저 열심히 해요.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공부를 해요. 6월까지 내가 수원수투를 완벽하게 끝내겠다. 그리고 미적을 그 뒤에 완벽하게 하겠다. 라고 하면은 거의 무조건 4학년이 돼요. 수원수투는 끝나지 않아요. 수능치는 전날까지. 절대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학생들이 근데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학생들은. 왜냐면 친구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거든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전공법으로 기출 풀고 엔제 풀고 실전 모의고사 풀고 수능 잘 보는 프로세스가 조금 버거운 경우가 되게 많아서 여기 나와 있지만 약간 효율적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본인한테 맞게.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잘 메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 문제는 제가 많이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사실 문제들은 학생들이 뭐 풀어서 다 봐야 되는 거지만 이 3월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한 3문제 정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틀린 문제들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뭐 14번이나 그 뒤에 있는 21번, 22번 문제들을 넣어놨는데 이 문제들이 기출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기출 문제를 꼼꼼히 봤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그 말은 아직 기출 문제도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보통은 이제 상담을 하러 가시거나 이제 많은 영상들을 보면은 특히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거예요. 합격생들이 올리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공부법이 너한테도 무조건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합격 수기를 올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합격 수기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그걸 보고 내가 꼭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 내가 이 문제집을 풀면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게 사실 학생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실제로. 기출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출문제들을 이제 뭐 이 근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보통 2학년 때 기출문제들을 풀어요. 보통 이제 한 2번 정도 풀어요. 오답까지 하면. 그리고 3학년 때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으니까 뭐 효론진 선생님 유런 수업 듣고 이제 다른 거 이것저것 듣고 이제 뭐 여기저기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기출 한 번 더 풀고. 근데 학생들은 기출을 몇 번 풀었는지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난 몇 번 풀어봤어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잘 푸는 거에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100m 달리기로 예를 들면 100m를 잘 달리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애들이 나 100m 달려봤어에 안주하고 있어요. 3번쯤 달려봤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잘 달려? 라고 물어보면
잘 달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출만 열심히 풀어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팩트예요. 물론 미적분은 기출만 잘 풀면 저는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시고, 수훈수투는 저는 기출로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100점은. 하지만 1등급을 80점대가 안 나오는 건 사실은 저는 기출이 제대로 분석이 됐으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출부터 좀 제대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분석이라는 게 학생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학생들은 그냥 풀고 답이 맞으면은 맞았다고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내가 이게 부족하고에 대한 분석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학생들한테, 야, 기출을 분석해라 라고 하면 걔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해설만 보고 맞았네 넘어가고, 그냥 뭐 인강에서 해설 강의 한번 보고 정도. 그 본인의 풀이가 어떻게 됐는지, 더 좋은 풀이는 없는지,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맞은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검증? 약간 이런 디테일이 부족해서 응용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풀려면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특히 고3들은 꼼꼼하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왜냐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은 탐구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시간 압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출조차도 제대로 풀려면 본인이, 개개인이 어떤 게 부족한지 제대로 점검하면서 풀어야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으로, 뭐 비단 수학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그래도 좀 더 잘 볼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진짜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응용 문제를 틀렸는데 그에 관련된 유형들을 잘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검을 하기에 사실은 쉽지 않죠. 학생들이 혼자 하기가 쉽지 않고, 왜냐면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강의가 개개인별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대형 가기보다는 1대1로 관리를 하고 밀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학원들도 보면 점점 이제 대형 강의가 점점 줄어들고, 재수생도 마찬가지예요. 재수생들도 대형 강의를 대부분 하는 재수 학원들이 많지만 그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재수생들도 본인이 모르는 걸 본인이 해결하는 곳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거를 수업을 하고 있고, 한 반에 있으면 아무리 성적대별로 이렇게 해놔도 학생들마다 모르는 게 다 달라요. 아는 게 다 다르고, 나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것만 인강으로 보는데, 인강은 안타깝지만 한계가 좀 있어요.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거의 인강을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아는 것들만 다 있고 모르는 부분을 긁어서 해결해 주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제가 주로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실 텐데, 특히 고3들은 본인이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트가 약한지, 어떤 유형이 약한지, 내가 계산이 약한 건지, 아니면은 뭐 실수가 많은 건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건지, 특정 단원이 약한지, 고일 부분이 약한 건지, 내가 뭐 도형을 잘 못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할 필요가 있고, 그 약점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돼요. 그 약한 부분의 문제를 많이 풀고 잘 풀렸는지 확인하고 여러 문제들로 점검하고, 그게 단원별로 이루어지면은 결국에 빠르게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지금의 고3들이 대다수가 그냥 특정 강의를 쭉 끝까지 듣고
오케이. 이거 들었으니까 그 다음 거 듣고. 그리고 그 다음 거 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옆에서 꼼꼼히 봐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1대1로 가능하면, 아니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봐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고3들한테는 일단은 제일 필요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필요해 보이고, 이제 학생의 성적대에 따라서, 물론 이제 학생부 교과, 아니면 학종, 정시, 논술, 이런 카드들이 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16개 대학 정시 합격생 중에서 이 재수생하고 N수생의 합격자가 60%예요. 그러니까 현역은 거의 40% 정도밖에 못 가요. 재작년 서울대는 63%가 N수생이었어요. 잘 못 가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재수생이 많아져서 그래요. 재수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수시도 재수생이 되게 많이 가요. 왜냐면 최저를 못 맞춰서 재수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다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리고 논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8%가 현역이고요. 고3이고요. 52%가 재수생들이에요. N수생들. 여기도 재수생이 더 많아요. 비율은 근데 여기가 재수생들이 좀 적긴 하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52%, 48%만 해도 논술이 생각보다 고3은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드러난 숫자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재수생들의 대부분이 수시카드 6개를 논술 쓰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고3들에 비해서. 고3들 중에서는 내가 원서를 수시를 쓸 때 6장을 다 논술을 쓰는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을 쓴단 말이에요. 학생부 교과는 굉장히 조금만 뽑기 때문에 학종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시카드 6장 중에서 학종을 좀 더 많이 넣어요. 그리고 3개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재수생들은 학종을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학종 한번 해서 떨어진 학교는 붙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종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재수생 중에서 내신이 굉장히 괜찮은 1점대, 2점대 초반 친구들은 학종을 쓰는데, 대부분의 재수생들이 그 뒷등급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6개를 그냥 논술을 다 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술을 시험 보는 학생들은 훨씬 비중이 높아요. 재수생들이. 근데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합격자가. 왜 그러냐면은 재수생들은 물론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이 논술을 보면은 공통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확통도 나오고 기하도 나오고 학교마다 미적도 나오고 골고루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내신하면서 2학년 때 조금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수생들은 내가 미적분 선택이면 거의 미적만 해요. 논술을 잘 돌아보질 않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미적 열심히 하다가 일단은 논술 써놓고 재수학원에서 하는 논술 수업 조금씩 듣다가, 그리고 수능 치고 일주일 동안 논술 하고 이렇게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허수 카드가 생각보다 많아요. 애들이. 그리고 그런 학교들 위주로 보통 원서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미적만 나오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 위주로 선택하다가 보면은, 근데 그런 학교가 많지 않고 그런 학교들이 논술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 수학을 잘 보는데 생각보다 논술로 괜찮은 가는 학교들이 좀 약간 낮아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합격 라인이. 그게 꾸준히 준비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고3들은 보면은 논술을 하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좀 꾸준히 준비를 해요. 아직 확통도 할 수 있고 미적도 할 수 있고 기하도 좀 덜 까먹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그 3개를 다 준비하는 재수생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또 고3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합격 라인이 좀 많이 달라서
그래서 논술은 좀 생각보다 할 만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고3한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재수생들의 압박이 좀 적은 곳이 논술이기는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논술을 얘기하면 이제 경쟁률이 높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뉴스에도 그렇게 많이 나고. 근데 실제 경쟁률은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술을 쓰고 왜 실질 경쟁률이 낮냐면 요거는 이제 23 논술인데 서강대는 원서 넣었을 때 거의 100대 1인데 실질적으로는 23.75대 1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낮아요. 결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질 경쟁률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최저를 만족한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서를 써놓고 최저를 만족 못하면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능 치고 가채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가채점을 해서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최저를 못 맞추면 안 가거든요, 시험을 보러. 그래서 최저 맞춘 애들이 나오는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고 거의 뭐 여기는 5분의 1 토막, 막 3분의 1 토막씩 나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줄고, 그리고 막상 시험 치러 가면 생각보다 결시가 되게 많아요. 결시가. 왜냐면 잘 본 애들 중에서 논술을 보통 원서 쓸 때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등급을 받고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약간 예측을 해요. 아, 내가 요 정도 왜냐면 6평은 재수생들도 조금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정도 점수면 요 정도 학교를 정시로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만약에 정시를 봤는데 한양대 정도 갈 수 있을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은 수시 6장 중에서 한 장은 혹시 수능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능 친 이후에 논술을 보는 학교로 그냥 조금 낮은 학교를 보험 성향으로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한양대보다 낮은 학교로 내가 수능을 좀 망쳐도 뭐 건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아니 중대는 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거를 고3들은 별로 보험의 성격이 없이 원서를 쓰고요. 고3들은 최근에 보면은 뭐 재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재수생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세팅을 해요. 학원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한 장은 보험으로 밑으로 깔자. 그래서 뭐 한양대 정도 나오면은 그 밑으로 뭐 경희대나 아니면 뭐 건대나 이렇게 한 장을 버리는 카드로 혹시 모르니까 써놓고 내가 수능 날도 점수가 잘 나오면은 안 가면 돼요. 납치당할 일이 없으니까 수시는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라서 결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경쟁률이 낮아져요. 그래서 논술은 사실은 최저만 좀 맞추고 준비를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최근 논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를 잘 분석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잘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애들이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좀 낮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 드렸지만 선택 과목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학교들은 오히려 좀 고3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내신을 안 까먹은 게 있어서. 그리고 논술은 수능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수학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자기 실력보다 이제 논술 시험을 잘 못 보고 오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왜냐면은 발문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서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 안에 못 풀고 오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질 타이밍이 필요한데 익숙해지는 동안 약간 시간이 걸려요. 이게 대학에서 시험을 내다 보니까 학교마다 문제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내가 한 학교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들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여러 학교들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게 좀 비슷하구나, 이런 건 완전 다른 문제구나, 학교마다 완전 느낌이 많이 달라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애는 조금 쉽게 나오고, 연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3년 전만 해도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애들이 다 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쉽게 나올수록 내가 얼마나 잘 준비돼서 얼마나 잘
답안지를 구성하느냐가 점수를 받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그냥 수학 문제를 잘 풀면 되지만 여러 변수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꾸준히 좀 준비한 친구들이 좀 잘 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준비를 하면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논술은 특히 삼수생들은 논술 잘 안 봐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굉장히 재수할 때 벌써 미적분을 선택하면 미적분으로 시야가 딱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확통기하를 다 까먹고 잘 몰라요. 그럼 새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삼수할 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좀 부담이거든요. 특히 남학생들은 삼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서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고3한테는 나쁘지 않은 카드인 게 사실은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애들이 좀 많이 눈을 돌려서 보고 있다 라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학원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재수생들이 왜 공부를 좀 잘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3월 수학 설명회지만 수학 문제보다 앞으로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이 3월 학편 점수가 진짜 끝이 아니고 시작이거든요. 지금부터 하면은 굉장히 누구나 다 잘 보는 거는 아닌 건 맞아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볼 수 없는 게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와중에도 잘 준비해서 잘 보는 친구들도 여전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할까를, 이제 자제분들이랑 잘 얘기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끄시면 아마 가능하면은 재수하지 않고 한 번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저는 여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선생님, 고인물이 아까 미적을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 기한 선택하는 게 어떤가요? 혹시 자녀분이 기하가 굉장히 좀 자신이 있는, 그렇진 않나요? 기하 선택자가 워낙 이제 모집단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특히 올해는 더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 여파인데 재작년에 기하 시험이 어려웠어요. 작년에 애들이 좀 적게 선택했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 기하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기하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조차도 기하를 수업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애들이 적다 보니까. 근데 작년에 쉽게 나왔는데 올해 여전히 기하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기하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기하는 미적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공부 양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념 공부의 양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총 8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6문제 맞추는 것까지는 기하가 훨씬 쉬워요. 물론 도형적인 감각이 있으면 더 쉬워요. 근데 내가 도형적인 감각이 없으면 도형 문제가 주는 맹점이 있는데, 이거는 기하뿐 아니고 수원 수투도 그렇거든요. 그 수원 공통에서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나오는 도형 문제가 있는데, 도형은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준 조건이 내 눈에 안 보이면 절대 못 풀어요. 100분을 다 줘도. 그러니까 기하가 8문제를 다 맞추긴 쉽지 않다가 중론이에요. 하지만 6문제까지는 생각보다 쉽다가 그런 의견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미적분은 시간을 정말 많이 들이면은 다 맞추기가 괜찮아요. 근데 고3들이 미적분을 그 정도 성취도를 가져가기가 사실 쉽진 않은 것도 현실이에요. 2학년 때 미적분 기출이 어느 정도 2-3번 풀려 있으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게 아니고 고3 때 미적을 새로 해야 되는 친구들은 미적분에서 정시로 좋은 점수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수생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양 입장에서는 기하가 적고 내가 도형적인 감각이 괜찮으면은 기하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목표가 높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본인이 받고 싶은 등급대에 달라서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6, 7개면은 저는 기하 선택은 나쁘지 않다. 근데 내가 의대를 가야 돼서 기하를 다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미적이 괜찮으면 미적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